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잼 뉴스. 이제 임대소득 전면 과세가 지금 1월 초에 계속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 임대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그 시점이 기한이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1월 21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다급하게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스럽다. 이런 경우는 등록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가산세를 무는 게 나은 건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조금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일단 임대소득 전면 과세한다는데 내가 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만약에 전면 과세라는 제목이 붙어 있긴 하지만 그 중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임대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경을 끄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세 대상인 분들만 이제 내가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서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과세 대상인지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인이 1주택이다. 그러면 비과세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월세를 받든 전세를 받든 일단 비과세다. 근데 만약에 1주택인데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넘거나 혹은 국외 소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 위치한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그 주택에서 월세를 받고 있다 라고 하시면 이 경우는 1주택자도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네. 1주택자는 일단은 비과세인데, 월세나 전세나 비과세인데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넘거나 해외 주택의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럼 기준 시가는 무슨 말이냐? 주택에서 기준 시가라고 하면은 이제 공시가격,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시면 우리 집, 뭐 아파트면 아파트,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을 확인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집이 공시가격 9억 원을 넘고 내가 그 집을 월세를 받고 있으면 그러면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의 경우는 1주택자는 다 비과세니까 신경 끄셔도 되겠고요. 2주택자 같은 경우는 내가 2주택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월세가 하나도 없고 다 전세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일단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신경을 끄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2주택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채라도 월세를 받고 있으면 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영상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월세든 전세든 일단 과세 대상이 되는데 월세는 당연히 이제 2주택부터도 과세 대상이니까 3주택 이상 당연히 과세고요. 보증금,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는 무조건 과세는 아니고 일단 전세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을 넘으면 그러면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내가 3주택 이상이지만 뭐 집이 작거나 혹은 뭐 저기 시골에 있고 지방에 있어서 보증금 수준 자체가 높지 않다. 보증금을 다 합해도 3억 원을 넘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은 3주택 이상이고 전세 보증금이 있지만 비과세고요. 반대로 보증금이 3억 원을 넘으면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을 넘으면 그 보증금은 이제 임대료로 이렇게 환산하는 계산식이 있는데 그렇게 환산을 해서 임대 소득을 책정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매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3주택 이상인 경우에도 간주임대료 과세하는 경우에도 만약에 그 주택이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엔드죠. 그리고 기준 시가가 2억 원 이하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형 주택인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이 조건에 혹시나 해당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가 일단은 확인이 됐죠. 그래서 과세 대상이면 사업자 등록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제 나는 공식적으로 나라에다가 신고를 하고 임대 소득을 사업자로서 이제 받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안 한다, 그러면 내가 뭐 소득은 신고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요구한 사업자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내 수입 금액의 0.2%에 대해서 가산세를 또 내야 하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다만 이 가산세 자체가 수입 금액의 0.2% 그러니까 많지 않습니다. 연 2천만 원이라고 쳐도 4만 원이니까요. 예, 그
그 정도는 만약에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임대소득세 계산 사례를 잠깐 이 표를 보시면 이미 다 보신 분도 많겠지만 수입 금액을 2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등록하는 경우에는 필요경 비율 60%, 그다음에 이 주택 임대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는 조건에 충족할 경우에는 기본공제도 400만 원씩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세 표준이 4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돼서 산출세액은 56만 원이 되고, 만약에 이 집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이다. 그러면 여기에 또 세액을 감면을 받아서 장기일 경우에는 14만 원, 단기일 경우에는 39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 이외의 경우, 그 밖의 경우, 그러니까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한 경우가 아닌 경우죠. 그러니까 세무서에만 등록한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등록하지 않은 경우일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필요경비는 50%를 반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임대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 2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보다 필요경비율이나 기본공제가 적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조금 더 많은 800만 원으로 계산이 되고요. 거기에 세율을 반영하면 산출세액은 112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소형주택이라고 해서 감면해주는 아까 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 112만 원이 결정세액으로 되기 때문에 최대 한 8배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소득이 2천만 원에 가까운 분들은 신고를 안 하고,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할 경우에는 112만 원 정도, 거기에다가 가산세까지 붙으면 4만 원 더하면 116만 원, 이 정도의 세금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냥 앞에서 봤을 때 등록하면은 확실히 세금 감면 혜택이 많은데 그럼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업자 등록도 종류가 좀 구분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중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렌트홈에 등록하는 게 있고 홈택스에 등록하는 게 있습니다. 렌트홈에 등록하게 되면 세무서와 지자체를 모두 한 번에 등록하게 되는 그런 통로이고요. 홈택스에서 등록하게 되면 세무서만 등록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여러 가지 필요경비율이나 또 기본공제 400만 원, 그 다음에 소형주택 세액 감면,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까지 등록하는 이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문제이고요. 세무서에만 등록할 경우에는 필요경비율이나 또는 기본공제나 소형주택 임대소득세 감면의 혜택이 없습니다. 따로 없는데, 다만 렌트홈을 등록하게 되면 이렇게 혜택이 많은 만큼 의무도 상당히 셉니다. 그러니까 임대 의무 기한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를 올리는 것도 이제 연 5%라는 그런 상한을 제한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장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혜택을 받는 만큼 또 의무도 생기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내 사정에 맞춰서 나는 그런 의무를 충분히 버틸 수 있고 또 그 기간 동안 차라리 임대소득이 줄어들고 다른 세금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것이 더 나한테는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등록하시는 것이 낫겠고요. 나는 임대 의무 기간 내에 뭔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처분할 수도 있고, 혹은 중간에 임대료를 조금 더 올릴 그런 계획이 있는데 임대료 인상 상한을 받게 되면 내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렌트홈에서 지자체까지 모두 등록하는 부분에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등록하는 방법, 그다음에 세무서만 등록하는 방법이 있는데, 또 그것과 별도로 단순히 임대소득세 문제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문제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임대소득세가 사실 2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최대한 혜택을 받으면 14만 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112만 원일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차이는 봤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또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담이 새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표를 보자면
세무서만 등록하면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모두 혜택이 없고요. 모두 등록해야만 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면 과세할 때 그럼 건강보험료가 대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과세 대상인 사람이 직장가입자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직장가입자는 그 건강보험료가 내 급여에 연동되기 때문에 뭐 다른 소득이 생긴다고 해서 이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면 그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피부양자라는 것은 내가 뭐 이렇게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직장가입자 뭐 가족의 이제 부양을 받는 그런 성격인데 알고 봤더니 이 피부양자도 뭐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고 그게 증명이 되면 당연히 피부양자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개인으로서 직접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고요. 안 내던 건보료를 내게 되면 그게 뭐 한 푼, 두 푼일지라도 상당히 크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사전에 검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 그 건보공단에서 이제 이런 임대소득에 대한 문제가 하도 이제 불거지니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좀 개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지자체 미등록자와 등록자한테서 좀 차별을 두는데요. 그러니까 등록자는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거죠. 지자체에 등록한 분은 소득금액 1,000만 원 이하까지는 그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반대로 말하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자체에 미등록한 사람은 조금 더 그 기준이 타이트해서 소득금액 400만 원 이하여야만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고 만약에 4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400만 원, 1,000만 원은 수입금액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수입금액은 내가 월세를 받은 총합을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당연히 들어가는 돈이다라고 해서 필요경비율을 반영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필요경비율을 반영한 액수를 소득금액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소득금액이기 때문에 이 1,000만 원과 400만 원은 필요경비율을 반영한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개개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거나 혹은 적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건보공단에 반드시 꼭 확인을 하셔서 내가 이런 상황인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상실하게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유잼 뉴스. 이제 임대소득 전면과세에 따라서 임대소득이 있으신 과세 대상자가 등록해야 되는 세무서에 등록해야 되는 기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세무서에 등록할 것이냐 아니면 지자체에도 등록할 것이냐 아니면 등록하지 않고 그냥 소득 신고만 해서 소득 신고만 하고 세금만 납부하고 뭐 가산세가 조금 나와도 그 정도는 내가 감당하겠다 이런 판단을 할지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